이번 무명전설 팀 데스매치. 저는 딱 이 한 장면에서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무명들이 줄줄이 떨어지고 남아있는 얼굴들을 보는 순간 이 프로그램 이미 방향 틀었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무명전설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해졌습니다. 이름은 무명전설인데 결과는 유명전설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지금 시청자들 사이에서 거의 확신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터져 나온 말이죠. 무명만 탈락한 팀 데스매치. 이거 조작 아니냐. 탑3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 시청자 분노 폭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 회차를 보면서 가장 불편했던 건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무대는 좋았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잘 만든 무대들이 많았고 특히 어린 참가자들부터 나이 많은 참가자들까지 섞인 팀이 이렇게까지 조화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놀라움도 있었습니다. 파트 배분도 이전 오디션들처럼 유명 참가자에게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비교적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도 보였고 그래서 더 기대가 생겼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였습니다. 무대를 보고 느낀 감정과 결과를 보고 느낀 감정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잘한 무대는 기억나는데 결과를 보는 순간 그 감정이 전부 깨져버리는 느낌. 이게 반복되면 시청자는 더 이상 몰입을 못합니다. 특히 이번 팀 데스매치에서 가장 크게 터진 부분은 결국 이것입니다. 왜 무명들만 떨어지느냐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실제로 결과를 보면 무명 쪽 탈락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팀전이라는 구조상 어쩔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결과가 한쪽으로 이렇게까지 쏠린다는 건 시청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무명전설인데 정작 무명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라면 이건 이미 기본 전제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무명전설 아니라 유명전설 아니냐고. 처음부터 유명 가수들 끼워 넣은 게 문제였다고 말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신성과 편승엽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반응은 단순한 호불호 수준이 아닙니다. 댓글을 보면 거의 분노에 가깝습니다. 왜 여기 나오냐? 하차가 답이다. 이미 인지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 왜 무명들 자리까지 차지하느냐?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 자체가 무명들을 보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또 기회를 가져가는 순간 누군가는 그만큼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잃는 쪽이 항상 무명이라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건 경쟁이 아니라 자리 뺏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과 편승엽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명전설이 왜곡되고 있다는 증거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명들에게 피해준다, 욕심 많고 뻔뻔하다 같은 강한 표현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작진이 이 분위기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걸 단순한 악플로만 보고 있다면 그건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 조성환 탈락입니다. 이건 정말 단순히 아쉽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말이 안 된다. 이거 보고 안 본다. 이런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조성환 보려고 본다는 댓글이 많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정 참가자가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축이 되고 있었는데 그 축이 납득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건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배신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국민 무시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탈락이 아니라 신뢰 붕괴입니다. 유슬기, 김현민, 이지훈 같은 이름이 함께 언급되는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무명들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덜 납득되는 얼굴들이 남는 구조가 반복되니까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명을 위한 게 아니라 이미 알려진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인식이 한번 자리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모든 결과가 의심받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게 바로 마스터 점수입니다. 특히 강태관 무대에서 나온 극단적인 점수 차이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현역가왕 시절로 끌어갔습니다. 국민 판정단에서는 큰 차이가 아니었는데 마스터 점수에서 사실상 승부가 결정되는 구조, 그리고 한쪽에 거의 점수를 주지 않는 수준의 결과. 이건 시청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으로 표현되면 그건 평가가 아니라 배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0점 논란이 다시 터진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마스터 점수가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가 강해지고 있고 그 점수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니까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평가냐? 아니면 누군가를 밀기 위한 설계냐?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프로그램은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조작이라는 단어가 꼭 실제 조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가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팀 데스매치 구조도 한몫했습니다. 팀전에서 점수 차이를 크게 벌려놓고 리더전에서 뒤집기 어렵게 만들고 마지막 결정권까지 마스터에게 몰아주면 결국 흐름은 정해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는 결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과를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무명 참가자들은 이런 구조에서 더 불리합니다. 팬덤도 약하고 인지도도 낮고 시스템적으로도 밀리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명만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유일하게 프로그램을 살리고 있는 인물이 성리라고 봅니다. 지금 댓글 흐름을 보면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냥 잘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리가 1등이다. 우승해야 한다. 나는 성리 때문에 본다. 다른 사람은 안 보인다.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0, 60대, 70대 시청자까지 성리를 응원한다는 댓글이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입니다. 성리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지켜야 할 방향을 상징하는 인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력, 감정, 서사, 모든 요소가 맞아떨어지면서 시청자들이 이 사람에게 감정을 몰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만약 이런 인물까지 이상한 방식으로 탈락하거나 납득 안 되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정말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성리라는 축이 있어서 버티고 있는 느낌인데 그 축이 흔들리는 순간 프로그램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작진이 이 흐름을 잘 잡으면 무명전설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탑3 발표는 그래서 더 복잡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결과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공정하게 뽑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탑3 그림이 너무 깔끔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실력, 화제성, 캐릭터까지 다 갖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청자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방향으로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고. 중간 과정은 흔들려도 결국 갈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이게 바로 조작 의혹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감정 소비 방식입니다. 김한율 관련 사연을 두고 일부 시청자들이 불편함을 드러낸 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감동은 좋지만 그게 지나치면 오히려 반감을 부릅니다. 특히 어린 참가자의 가족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시청자들은 감정에 공감하고 싶어하지 감정을 강요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지금 무명전설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무명만 탈락한 팀 데스매치라는 비판, 조작 의혹이라는 불신, 탑3는 이미 정해졌냐는 의심, 그리고 시청자 분노 폭발이라는 반응, 이 모든 게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쌓아온 구조적 문제가 한 번에 드러난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잡으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무명전설이라는 이름에 맞게 진짜 무명을 살리고 점수를 납득 가능하게 만들고 결과를 설득력 있게 가져가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화내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떠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남는 건 하나입니다. 무명을 위한 전설이 아니라 무명을 소모해버린 프로그램이라는 평가일 겁니다.